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의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흘려보내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현재 일본에 보관 중인 오염수는 모두 126만 톤으로 올림픽 규격 수영장 500개 정도를 다 채울 수 있는 엄청난 양입니다. 먼저 일본 스가 총리가 오늘 한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海洋放出が現実的と判断をし、基本方針を取りまとめました。 네, 일본은 오염수를 400배가 넘는 바닷물로 희석해서 괜찮을 거라고 주장하지만 사람 몸에 치명적인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는 완전히 걸러내는 게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장비 설치하고 또 내부 승인 거치는데 한 2년 정도 걸린다고 보면 일본은 2023년부터 30년 동안 계속해서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겠다는 계획입니다. 자, 그 나라에서 일어난 사고는 그 나라 안에서 처리한다는 원칙을 지키지 않고 또 이웃 나라와 구체적인 협의도 없이 일본이 이런 무책임한 결정을 내린 배경과 대책,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도쿄 연결합니다. 자, 유선 제트 파원, 이게 어제 오늘 일도 아닌데 일본이 지금 시점에서 바다에 버리기로 결정을 한 이유는 뭡니까? 네, 후쿠시마 원전 부지 내의 오염수 저장 용량이 한계에 도달하는 시점이 내년 가을이라는 게 운영사인 도쿄전력의 예측입니다. 방류 준비에 2년 정도가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지금 결정해도 늦다는 겁니다. 하지만 정치적인 이유도 있어 보입니다. 오염수 방류 결정은 어차피 극심한 반대에 부딪힐 수밖에 없고 이걸 미룰수록 올가을 중의원 총선과 가까워지기 때문에 재집권에 불리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아소 부총리 겸 재무상의 발언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는 중국이나 한국의 원전이 바다에 방출하고 있는 물보다 안전하다면서 이런 말도 했습니다. 私どもとしてはもうちょっと早くやったらと僕は思ってましたけど、別にあの水飲んでもなんちゅうことはないそうですから。 네, 아무 일도 없을 거면 일본 땅에 묻으면 될 텐데 왜 바다에 버리는지는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만, 자, 옆 나라인 우리도 이렇게 걱정되고 또 화가 나는데 일본 안에선 당연히 반발이 거세겠죠. 네, 역시 어민들의 반발이 가장 큽니다. 지난 2월부터 간신히 시범 조업이 재개됐는데 또다시 큰 타격을 입을 게 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총리 관저 앞에서는 방류 결정에 항의하는 집회가 열렸는데 300여 명이 모여 어제보다 규모가 더 커졌습니다. 참가자들은 바다를 더럽히지 말라고 외쳤고 후손에 물려줄 바다를 핵쓰레기장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多くの指摘があるにもかかわらず、結局は何の対策も取らずに海に流すだけではないでしょうか。こんなことを絶対許せません。 이들은 정부와 도쿄전력이 5년 전에는 어민 등 관계자들의 이해 없이는 방류를 결정하지 않겠다고 문서로까지 약속해놓고 공청회 한 번 없이 방류를 결정한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비난했습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정부는 일본의 결정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우리 국민의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주한 일본 대사를 불러서 강하게 항의하고 또 국제사회에 객관적인 검증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중국 역시 무책임하다면서 일본을 비난했는데 정작 미국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우리 정부 생각대로 국제 공조가 이루어질지 이어서 곽상은 기자입니다. 정부는 긴급 관계차관회의를 거쳐 강력한 항의의 뜻을 밝혔습니다.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조치입니다. 최인접국인 우리나라와 충분한 협의 및 양해 없이 이루어진 일방적인 조치였습니다. IBOC 주한 일본 대사도 외교부 청사로 불러 얼마나 많은 양의 오염수를 언제부터 어떤 방법으로 방류할지 등 추가적인 정보 공개를 촉구했습니다. 정부는 피해 방지를 위해 앞으로 국제원자력기구 IAEA를 통해 철저한 검증이 이루어져야 하고 이런 국제 검증 절차에 우리 전문가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내 해역에 대한 방사능 유입 감시와 수입식품 방사능 검사, 수입수산물 원산지 단속도 한층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중국 정부도 무책임하고 일방적인 결정이라며 맹비난했습니다. 极其不负责任，将严重损害国际公共健康安全和周边国家人民切身利益。
하지만 미국은 원전 오염수를 일본 정부 용어인 처리수로 표시하면서 국제 기준에 부합한다며 사실상 방류 지지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IAEA도 일본이 선택한 물 처리 방식이 기술적으로 실현 가능하고 국제적 관행에 따른 거라고 거들었습니다. 오염수 방류가 공해상이 아닌 일본 해역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방류 자체를 막기 어렵고 국제 공조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 우리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SBS 곽상은입니다. 자, 그럼 일본이 바다에 흘려보내기로 한 오염수가 일본 말대로 정말 괜찮은 건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자, 그 오염수에는 기준치를 초과하는 삼중수소와 또 세슘 같은 방사성 물질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일본은 거기에 물을 섞어서 농도를 낮추겠다는 생각이지만 실제로 바다에 버려지는 유해 물질의 총량은 달라질 게 없어서 그야말로 눈속임에 불과하다는 지적입니다. 이 내용은 정구희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한반도 주변 바다가 파란색에서 하늘색으로 변하더니 붉은색으로 물듭니다. 독일 연구팀이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유출된 방사성 물질이 어떻게 퍼져나가는지 모의 실험한 영상입니다. 오염물질이 6개월이면 제주도에 도착하고 1년이 지나면 서해안까지 유입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고 10년이 지난 현재는 태평양 전체로 퍼져나갔을 거로 예측됐습니다. 문제는 일본이 또 버리겠다는 오염수에도 각종 방사성 물질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특히 유전자 변형을 일으킬 수 있는 액체 상태의 삼중수소는 기술적으로 제거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사고 10년이 지났는데도 농도가 여전히 기준치의 10배가 넘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결국 희석해서 버리는 방법을 택했는데 아무리 물에 타서 농도를 낮춰도 오염물질의 총량은 똑같아 눈속임이란 비판이 나옵니다. 기준치 아래라도 혈액암을 일으키는 스트론튬이 들어있는 것도 걱정입니다. 일본은 60여 종의 방사성 핵종을 제거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200종 넘게 들어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기술자가 볼 때는 나머지 140개 대는 어떻게 했을까? 삼중수소가 있다는 건 중수소가 있다는 것이고 플루토늄이 있다는 것이고 다른 많은 게 있을 수도 있다. 오염수엔 생태계에 잘 축적되는 세슘도 들어있는데 반감기가 30년이라 사라지는 데는 300년 넘게 걸립니다. 지난 2월 후쿠시마 앞바다에선 이런 세슘 농도가 기준치의 5배가 넘는 우럭이 잡히기도 했습니다. SBS 정구희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걱정하는 건 이런 방사성 물질에 오염된 수산물이 우리 식탁에 오르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수산물을 덜 먹게 되고 그 피해는 결국 우리 어민들에게도 돌아갑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후쿠시마와 그 근처 지역 수산물을 수입하지 않고 있는데 정부는 앞으로 주요 해역에서 조사 횟수를 더 늘릴 계획입니다. 한지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노량진 수산물시장, 수조 곳곳에 일본산이라고 적힌 팻말이 붙어 있습니다. 도미와 가리비, 방어 등 전체 물량 중 3.6% 정도입니다. 전혀 일본산을 안 들여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요. 국산 줄돔 같은 경우는 나오지도 않아요. 이 수산물 시장에서는 자체적으로 매일 수산물의 방사능 수치를 측정하는데요. 이 방사능 측정기를 가지고 한번 직접 재보겠습니다. 도미가 1.5, 가리비는 0.8 CPS로 측정됐습니다. 기준치가 3을 넘어섰을 때 인체에 무해한 방사능이 있다. 그래서 3 이하는 정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6,056건의 일본산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 모두 기준치 이내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원전 오염수 추가 방류 결정에 소비자들은 꺼림칙하다는 반응입니다. 많이 걱정되죠. 아이를 키우고 있으니까 해물 같은 것도 원산지 표시가 좀 잘 안 되니까. 동해바다에 다 바다가 다 연결된 건데 그럼 고기 같은 거 뭐 하면 거기서도 올 수도 있고. 일본에서 수입되는 수산물은 전체 수산물 수입량의 2% 정도, 연간 3만 톤이 국내에서 유통됩니다. 후쿠시마를 비롯한 인근 8개 현의 모든 수산물 수입은 금지되고 있고 나머지 지역의 수입 물량은 통관대와 경매장에서 검사를 거칩니다. 해양수산부는 주요 해역의 13개 조사 지점에 대해 연간 조사 횟수를 6회로 늘릴 계획입니다.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은 이미 2011년부터 일본산 수산물을 취급하지 않는다며 앞으로도 판매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SBS 한지연입니다. 다음은 코로나 소식입니다. 추가 확진자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500명대를 이어갔습니다. 실내 체육시설과 학교 또 학원에서 확진자가 이어졌는데 방역당국은 코로나19 증상이 나타나면 학교나 회사에 가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먼저 남주현 기자입니다. 서울 광진구의 실내 체육시설입니다. 지난 9일 첫 확진자가 나온 뒤 그제 11명, 어제 14명이 추가 확진돼 모두 26명이 됐습니다. 이 시설은 지하라서 환기가 어렵고 일부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이 미흡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동작구의 실내 체육시설에서도 10명이 확진됐는데 공용 정수기를 쓰고 샤워실 같은 공용 시설을 이용한 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보건당국은 실내 체육시설뿐 아니라 지난달부터 학생, 교직원 감염이 잇따르는 걸 우려했습니다. 새학기 개학 이후 학생, 교직원 확진자 수가 1,900여 명에 달하고 있고 보습학원 강사를 중심으로 3개 고등학교, 3개 학원, 총 97명이 확진된 대전의 사례와 방과 후 수업 강사에서 시작돼 4개 초등학교와 학원 한 곳 관련 31명이 확진된 전주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첫 확진자인 강사의 증상 발생 후 확진까지 각각 5일, 6일이 걸려 피해가 더 커졌습니다.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등원, 등교하지 말라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증상 발생 이후에도 출근이나 등교를 지속한 점, 그리고 증상 발생부터 확진까지 수일이 지연되어 감염 위험이 함께 높아진 점입니다. 감염 경로를 알 수 없어 조사 중인 확진자의 비율은 3주 연속 증가세로 3명 중 1명 수준입니다. 그만큼 효율적인 방역이 어렵다는 건데 방역당국은 이를 근거로 4차 유행 규모가 3차 유행보다 훨씬 클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SBS 남주현입니다. 경기도 성남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노래방에 다녀온 이후 코로나에 걸리면서 지금까지 그 학교에서도 확진된 사람이 10명 넘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알려지면서 그 교사를 둘러싼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 오늘 온라인에 퍼지기도 했습니다. 뭐가 사실인지 김상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성남시 한 초등학교. 지난 9일 1학년 담임교사 A씨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A씨는 확진 일주일 전 노래 연습장에 들렀는데 이후 정상 출근을 하다 6일 오후 인후통을 느껴 조퇴했습니다. 그 뒤 노래 연습장 업주가 확진 판정을 받아 A씨도 검사를 받게 됐고 양성 판정이 나온 겁니다. 이후 교직원과 학생 1,300여 명이 전수검사를 받았는데 오늘 자정 기준 1,270명은 음성이 나왔고 학생 14명이 확진됐습니다. A씨와 같은 층에 있는 1, 2학년 학생 12명이 관련 확진자로 추정되고 5학년생 2명은 동선이 겹치지 않아 감염 경로가 불투명합니다. 지역 맘카페에선 확진자 학생이 다녀간 학원 목록 등이 실시간으로 올라왔는데 방역당국은 이와 관련된 확진자는 아직 보고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 온라인상에 급격히 퍼지기도 했습니다. A씨 자녀들은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는데 추가 감염된 듯한 글이 퍼졌고 A씨가 노래방에서 남성 도우미까지 불렀다는 인신공격성 허위 사실까지 유포되기도 했습니다. 방역당국은 학교 내 확산은 교실 안에서 점심을 먹다가 일어났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학교 측은 A씨가 조퇴했을 당시 검사 강제 기준인 37.5도에 못 미치는 37.3도가 나왔지만 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못한 점은 미흡했다고 설명했습니다. SBS 김상민입니다. 네, 부작용 걱정 때문에 연기됐었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원래는 백신을 맞겠다고 했다가 생각이 바뀐 사람도 일부 있었는데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백신을 맞았다는 선생님들도 있었습니다. 김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오전 서울 동작구 보건소. 작성한 문진표를 챙겨 예진을 마친 뒤 백신 주사를 맞습니다. 무리한 운동하시거나 술 드시면 안 되십니다. 어제부터 재개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에 동의한 특수 보건교사 등 교육 인력은 4만 1,000여 명. 20대는 정부 방침에 따라 제외됐습니다. 걱정도 됐지만 함께 생활하는 아이들의 안전이 떠올랐습니다.
맞으려고 했던 이제 계획 잡았던 선생님이 취소를 하셨고 제가 먼저 맞게 됐어요. 아이들을 위해서는 조금 이제 당연하다고 생각은 하고 있고요. 조금 떨리긴 한데 맞고 나니까 조금 이렇게 안심되는 것 같아요. 혹시나 있을 수업 공백을 막으려 접종 날짜도 조정했습니다. 저희는 총 특수교사가 3명인데 어제 월요일 날 한 분이 맞고 오늘 맞고 내일 한 분이 맞고 그러거든요. 일단은 저희들이 안전을 해야 학생들의 수업을 안전하게 할 수 있다는. 어제 오늘 백신 부작용이 걱정돼 접종을 취소한 사람도 일부 있었습니다. 최대한 접종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접종의 필요성이라든지 백신의 효과, 안전성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설명을 할 계획입니다. 교육당국은 필요할 경우 교육감들이 먼저 나서서 백신을 맞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SBS 김덕현입니다. 여당 소속으로 국회의원을 3차례 지냈던 사람이 얼마 전